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범바람 묵덕바입니다. 송파구 잠실 쪽 아파트들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낙폭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이런 낙폭의 중심에는 대장주들, 그러니까 송파구 쪽 아파트 시세를 끌고 가고 있는 아파트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흔히들 말하는 쌍끌이 여선, 이건 그냥 그물을 저인망으로 바닷속으로 투망, 바닷길을 긁어서 어획량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그물에 걸리는 건 무조건 딸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하락장은 딱 이런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주고 있죠. 특히 송파구 잠실 쪽은 대장단지들이 급격한 시세 붕괴를 보여주면서 이전에는 우상향 궤적으로 끌고 가기 바쁘다가 올해 들어서 완전히 급락 양상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그냥 저인망 형태로 각자 도생, 어떻게 해서든 하락장에서 털고 나가려는 기록적인 매매가를 찍으면서 마침표를 찍고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죠. 워낙에 송파구 쪽 아파트들이 단지가 크다 보니 이런 개인적인 동향이 아주 특이할 만큼의 가격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양상은 결국 저인망으로 털어낸 가격 하한선이 직전 거래가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다시 그 저점에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달 12월 잠실 쪽 거래가 나왔는데요. 12월 1일 거래입니다. 바로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파크리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에 의하면 84제곱이 1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정상적인 중개거래로 뜨고 있고요. 파크리오 84제곱 최고가는 2021년 5월 19일에 23억에 거래가 됐네요. 이거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6억이 하락한 거죠. 파크리오는 6,000세대가 넘는 더블 매모드급 아파트입니다. 워낙에 단지 자체가 광개토대양급이라서 송파구에서도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곳인데 이렇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84제곱에서 대세 하락장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파크리오 입지는 송파구에서도 끝판왕이죠. 2호선 잠실나루역, 그리고 8호선 몽촌토성역이 도보권, 확실한 더블 역세, 그리고 주변 학교도 가깝고요. 올림픽공원, 한강공원까지도 접근이 용이한 거의 송파 쪽 가장 정점에 있는 입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변 아파트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정점의 입지를 가진 곳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변 아파트들이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송파구 재건축 최대어라 불리는 주공 5단지가 그대로 이런 영향을 도미노 넘어지듯이 직격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여기는 10억 가까이 떨어지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대략 2주 전에 거래된 비교적 따끈따끈한 매매가인데요. 76제곱 19억 9,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0월에 20억이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중개거래였고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젠 다시 20억 수준을 치고 올라가지 못하네요. 최고가는 2021년 11월 2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1년 만에 10억 가까이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여기는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어서 상당히 기대로 들떴던 곳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락장 풍파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특히 잠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서 철저하게 실거주할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데 45년 차 된 구축 아파트라서 일단 입주 시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최고층 50층 6,800세대 이상의 더블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은 확실하고요. 거의 끝판왕이 될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죠. 입지만 보더라도 그냥 한눈에 스캔이 돼 2호선, 8호선 잠실역이 지척이고요. 주변 학군도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한강공원도 너무 가까운 곳, 특히 한강조망이 악권으로 뽑을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낙폭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송파 쪽 하락폭의 파장이 커지게 된 출발점은 바로 9,500세대 규모의 헬리오시티 시세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최근에 헬리오시티 매매가가 17억이 깨져버렸습니다. 10,000세대 가까운 단지인데 지난 11월 22일에 84제곱이 16억 6천선에 거래가 됐죠. 헬리오시티 최고가는 2021년 9월에 23억 8천을 기록했었습니다. 무려 7억 이상이 떨어졌다 볼 수 있겠죠.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견고한 시세가 이 송파구 쪽에서 흔들리는 모습, 눈앞에서 벌어지게 된 것은 송파구 쪽이 대단지 아파트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헬리오시티 10,000세대, 파크리오 7,000세대, 잠실 S 6,000, 리센츠 5,000, 트리지움 4,000세대가 집중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매매가 변수 요소가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급매가 나와도 상식적인 선에서 가격이 따박따박 가격대로 정해진 선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특히 부동산 투자가 송파구로 집중되다 보니 금리가 높아지면서 자연 대출이자 부담이 갈수록 가중, 대출로 송파구 아파트를 여러 채 유지하다가도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빠르게 그것도 급매로 후려쳐서 집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가격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대체로 송파구 집값은 급매 물량 위주로 보면 20에서 30% 선에서 썰물이 밀려나가듯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간적으로 갯벌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죠. 실수요자도 그냥 나가서 주우면 되는 타임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조금만 더 관망하시면서 골든타임을 노리신다면 좋은 내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헬리오시티가 16억 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이번 달에 분양을 마무리한 둔촌주공이죠. 이번에 둔촌주공이 84제곱 확장비, 옵션비, 세금까지 합치면 거의 14억까지 가기 때문에 헬리오시티와의 시세 격차가 완전히 제로로 줄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헬리오시티가 14억 선까지 내려올 가능성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 둔촌주공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 경쟁률도 1, 2순위 다 해서도 5.45대 1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청약 경쟁률이 한 자릿수를 찍으면 대개는 계약 성사율에서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많죠. 대체로 미계약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무순위로 털어내기 위해서 직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평면 논란의 중심이었던 594와 842 각각 1, 2순위를 합쳐서 6.7대 1 그리고 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불안한 구멍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도 무순위 청약으로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평형에서 무순위 청약이 시작이 되면 내년 1월 중에 무순위 청약 거주지 제한이 풀리게 돼서 곧바로 미계약 물량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분양도 가격 산정이 분위기 파악 못하면 그냥 부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구축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언제든 가격이 손바닥 뒤집기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죠. 내년 상반기 이후 금리 변화가 하향 조정이 되려는 분위기를 잡으면 이게 또 새로운 집값 상승이라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입지적인 백그라운드를 확실하게 가진 곳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다시 굉장한 탄력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번개 같은 판단력과 실행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신발끈 잘 조여매시고 달려갈 준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잠실 쪽 아파트에서도 이젠 10억이 떨어지는 충격적인 하락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일반적인 84제곱이라는 점이 의미가 있죠. 역시 아파트는 동반 상승이 있으면 동반 하락이 있는 법. 그동안 너무도 올랐던 집값 상승분이 보다 확실한 반납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 잘 지켜보시다가 내년 상반기에는 가장 저점으로 떨어져 있을 곳들로 선택지를 정하셔도 나쁘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